알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일본은 그때 알보가 투자의 개념도 10만 원을 넘기면은 OLD예요. 네. 네, 필로랜드는. 이 OLD가 이게 이제 잘 나가는 여러 개가 됐어요. 네네. 아, 지난주 토요일. 네, 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식물의 어떤 환경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키메라, 이 환경과 키메라에 대해서 어저께 강의를 했는데, 원래 이게 조그만 했는데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이 이거였어요. 녹색 잎. 그래서 제가 얘를 커팅을 했어요. 처음에 커팅을 해서 탑수죠 이게. 그리고 밑에 쪽에서 이제 새끼들이 여러 개 생겼고요. 그 중에 이제 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이주로 해서 먼저 키웠고, 여기 그냥 무늬가 좋았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좀 또 그 세 개가 나왔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 뿌리 없이 얘는 이렇게 삽목을 했고, 새끼죠. 아직도 뿌리가 없으니까 얘가 늦게 자라거든요. 어쨌든 살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녹색 잎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녹색 잎이 분명히 키메라가 있는 바디에서 나온 거거든요. 얘도 키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해서 키메라 원리에 의해서 측강 조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엘디는 지금 이제 바리에 가타가 외국 애들이 민트 바리에 가타, 우리나라에도 민트 바리에 가타 유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산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반도 거꾸로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고엘디가 그게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민트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산반은 세계적으로 고엘디가 가엽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입장이 굉장히 예쁘고 않다는 고엘디가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 만들었지만 이걸로 가엽이 안 타고 세계 최고의 무청이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색도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키메라를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배들 입장에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로덴드론이 되게 많은데, 플로라비티가 네네. 이게 원래 무늬가 없었어요. 무늬가 없던 거를 제가 한 장을 삽수로 받아서 나눔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첫 출발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그 잎이 무지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중간에는 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얘는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얘도 처음에는 인기가 그렇게 좋다가 예, 그렇죠. 요즘은 자리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인기가 별로 치더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겠죠. 네. 인간의 욕구가 항상 이 재미를 못 느끼면 가격이 떨어지면 좀 식상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키메라를 좋아하면은 얘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쁜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령 이 사이즈만 돼도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다음을 못 가봤잖아요. 그 다음을 가보고 꽃도 피워보고, 그 다음에 수정도 시켜보고, 그럼 수정시켜갖고 열매도 맺어보고, 그리고 화종도 해보고, 그럼 얘도 우리나라에 있는 플라워 밑을 좋아했던 많은 분들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아직 여지가 굉장히 많이 다시 남아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다른 키메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형태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새로운 게 노는 게 재밌을 것 그쵸.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알로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알로카시아 요즘에 이제 무늬종이 대세고, 인기가 너무 많아. 부지가 너무 싸져버리는 바람에, 네. 예전에 이거 우리 매니아들이 레드 시크릿, 이게 수입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이게 뭐 들어오면은 정말 이렇게 예쁜 게 있다면서 난리를 치고, 처음에 이게 시판됐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서갖고 샀던.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키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키메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래 쿠프레아는 이제 이게
그 주름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이거는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음. 요렇게 형태 변이가 나와서 얘 무지였어요 원래가. 요거 다음에 이렇게 예. 나오구나.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라는 게 키메라라는 게 새롭게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떻게 조직 배양을 하든지 오래 키우든지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변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키메라를 알면 포페라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개체를 많이 자구 번식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귀한 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무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는 거죠. 우리 난초 매니아들이 쉽게 얘기해서 무지, 쉽게 얘기해서 아무 키메라가 아닌 난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한국 출란을. 그리고 자생지에 가서 남해 가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거의 우리 키메라가 발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대신에 거기서 만약에 무지인 한국 출란이 뽑혀져 있거나 뭔가 닫혀 있거나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에 눌려 있거나 그러면 그걸 복원시켜 주면서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지에서 키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간엽도 무지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면 무지를 갖다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능성만 있다면 이걸 키워서 명품 만들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정된다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희귀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를 키우는 와중에 전 세계에 나만 가지고 있는 희귀종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작은 키메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오랫동안. 근데 이제 거기까지 투자할 수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가시는. 쉽게 가려고. 그 키메라 그걸 잘 몰라요. 키메라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분야인데 인정을 안 하고 이거는 풍적으로 결정된다. 좋은 종자를 사야 돼. 이렇게 하니까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근데 뭐 좋은 종자를 사서 하면 좋겠죠. 뭐 그죠. 근데 이제 말씀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키우는 재미도 생각해야 되고 두 가지를 혼합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돈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만들어진 무늬를 사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미를 느끼려면 아주 그냥 무지 가격으로 가능성 있는 묘를 사서 맞아요. 오랫동안 키운 거죠. 뭐 그동안에 그러면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사면 선물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다라고 얘기 답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적인 행동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얘를 갖다 파종할 거, 그 다음에 거꾸로 증식을 할 거,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점점 발전시킬 거, 이런 와중에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줄 수 있고. 서로 밸런스가 맞아요. 네,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삽수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도 적어도 100만 원 주고 산 거를 맞아요. 달라라고 주겠냐고. 나도 매니아인데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증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기의 어떤 시간 노력 대비해가지고 드리는 게 나은 시점이 분명히 와요. 식물 많이 키우다 보면 그런 거는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약 초보 때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형님 좀 이거 내가 키우고 싶은데 좀 주세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너가 알아서 뜯어가라. 그러면은 그분은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시간을 안 쓰고 나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식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한 사람 팔지도 않을 것이고 한 사람은 살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더라도 돈을 내면서 사야 되잖아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식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그것도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재밌어요 식물이라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재밌는 게 식물이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늬종이 아닌 식물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키메라를 자기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지식적인 측면에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평생에도 다 못하고 항상 궁금한 게 생기고 항상 뭔가가 될 듯 안 되고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오래 하게 되죠. 토요일 날 모임을 가지실 때 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 종료 그거는 이제 예, 그날 이제 생각을 그 전에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얘기를 대해서, 하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 그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질문이 항상 많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비밀 댓글로 질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질문하신다거나.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알려고 하고 음. 어느 정도 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프로님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진 정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너 농장주도 아니고 주말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정보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로님들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식물 어디서 구입했어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 가격 얼마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쩌다 제가 보기에는 이 키메라가 이런 성질이고 이 정도의 어떤 키메라 레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희귀한 거고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희귀한 키메라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도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특히 개발자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요즘에 조직배양 하시는. 이렇게 여행을 오잖아요. 네. 이 식물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식물을 자동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일주일씩 여행 오기가 좀 난감하긴 해요. 여행 그럴 수 가시는 있어요. 분들 그렇게 그게- 카페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적응하기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몇십 년을 식물을 했는데 여행을 안 다녔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뛰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게다가 저는 이제 지금이야 우리 박스님이 오셔가지고 제 없을 때 이제 물 주고 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음. 토요일 일요일만 여기서 식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물을 많이 키우고 싶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고 하면은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얘가 살까? 자리를 비워도 뭐 가령 이제 2주 동안 여행을 가자. 여행 가야 되잖아요. 뭐 식물한다고 여행을 안 가면 쫓겨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식물을 케어를 할까? 이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은 뭐 물받침을 키운다 할지 아니면 환경을 좋게 한다 할지 뭔가의 그 식재를 바꾼다 할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게 됐어요. 저도 자꾸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마 저도 이제 글을 올리겠는데 이제 딴 분들한테 초보분들한테 도움이라. 왜냐면 여행을 못 간대요. 네.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씩은 비울 수 있게 이제 자동화 물 주는 방법, 그다음에 온실을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불 조절하는 방법, 이런 건 쉽게 하겠지만 네. 불 조절 같은 경우는 쉽게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도 제대로 이제 조금씩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열대관엽은 특히 그러니까 우리 식물 하시는 분들 열대관엽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열대관엽이 식물 전체 레벨에서 굉장히 쉬운 분에 속합니다. 네, 쉬운 분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식물이 아니에요. 2, 3주 물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네, 오히려 열대관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저 같은 충분히 경우는 키워가는 저렇게 안스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에서 키우는데 네. 특별히 개들만 이제 온실에서 네. 키우는데 개들은 제가 돌로 키우거든요. 예, 집에서 이제 예. 집사람 벌레 같은 걸 예, 예. 돌로만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준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뭐 수태를 좀 과하게 올려놓고 습도를 조절해서 맞춰놓고 그다음에 뭐 불 조절도 맞춰놓고 그렇게 끼우는데 한 일주일은 물을 안 줘도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 지금. 심지마일 안 쓰리고 사실은 한 달 내내 물 안 주고 아 맞는데 근데 일주일만 물을 안 줘도 돌에서 키우는데 일주일은 물을 안 줘요?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우리가 정보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수님들은 따로 계시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식물을 이제 통달하신 고수님들, 키메라까지 통달하신 고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잔뜩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다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과거에 다 해봤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분들은 왜 안 하시냐면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식물이라서 열대과녀는. 이게 일반인들까지 지금은 돌아와 있다 보니 네. 그냥 하찮은 거 하나도 네.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 그 말해요. 그러니까 하엽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죠. 식물을 안 죽이면 너희 신이지 사람이겠냐. 그 다음에 하엽이 안 지면 신엽이 천엽이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식물을 죽이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겪어야 될 과정이고 하엽 지는 거는 식물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인데 그렇죠. 그거를 내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고 그는 신의 영역인데 그렇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죽으면은 또 빨리 다른 것들을 갖다가 심을 수 있게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두 사람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니 동생이야. 내가 키우다가 하나를 줘놨어. 그러면 내가 죽었어. 언니 내 거 죽었어. 다시 반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팀이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팀. 모임도 많이 가지고 그럼요. 정보도 주고받고 네.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전국 각지에 만약에 도시마다 있다고 우리가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전국 각지에서. 그럼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다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식물계가, 간엽계가 어떻게 뒷담화도 많고, 어떻게 시기질투도 많고, 막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서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면 그런 것들이 정보가 이렇게 정보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식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수님들이 얘기하면, 저분 맞아. 저 말이. 또 초보님들이 어떤 착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 사람의 어떤 집단지성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잘 키우게 될 거고, 언니가 또 그걸 잘 배워서 고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가르쳐 줄 거고. 맞습니다.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고. 알면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은 전국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포진돼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식물계가 지금같이 이렇게 뒷담화 까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식물들 얼마나 착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요. 오해 보면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질되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 일부예요. 간엽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오래 하다 보면 이 희귀식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점잖고요. 대부분 좋아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한테. 왜 그러냐면 희귀식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 희귀식물을 자기가 개발했대. 내가 맨날 욕을 했어, 저 사람을. 근데 어떻게 찾아가서 제가 저도 좀 주세요. 이거 안 돼요. 못 해요, 그거. 희귀식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알보 같은 게 희귀식물이 아닌 이유가 알보 저 사람이 달라고 안 줬어? 딴 사람한테 사지 이니까 희귀식물이 아닌 거고요. 희귀식물은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평상시에도 나중에 그 사람이 희귀식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나 이거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분양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분이 초보든 고수든 중수든 다 터놓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지 저분이 나중에 뭔가가 혼자만 있는 식물이 있었을 때 내가 감히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희귀식물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출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예절이지 식물 때문에 싸운다? 제가 봐서는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뭐 점점 좋아지겠죠. 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오래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지식을 가진 식물들이 늘어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고.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참 우스운 일일 거예요. 그게 내가 그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욕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가끔씩 그분들이 댓글이 아직도 남아있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다 삭제됐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우스운 네,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맞다고 확신을 가셨었죠.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초보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해요. 이 댓글로 남겨놓는 글을 지우지 않는 한 평생 가고 좀 후대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다가 자기 의견은 필요할 수 있는데 흥분해가지고 뭐 욕을 한다 했지, 뭐 인신공격을 한다 했지, 그런 거. 이러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식물하면서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주장을 할 수 있죠. 주장은 할 수 그게 있죠. 토론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아니, 그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토론인데, 그러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막, 갑자기 그 험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말을 한다든지. 이게 혹시 한국 사회에 이게 정답만 찾는 그 문화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키메라는 이게 정답이 사실 없거든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정해진 길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초보 때는 정해진 길도 모르니까 정해진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좀 깊이 들어가면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오늘도 아까 제가 저기 길가에서 털머리 그 변이종 의심되는 거를 하나 아까 밥 먹고 오면서 가져왔는데 그게 키메라로 남을지 아니 무지로 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대충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밝혀지지 않은 환경도 많이 틀릴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또 알 수 있으니까. 그쵸. 그죠. 우리 집 환경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게 네, 맞습니다. 다른 집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집에서 키운다면 분명히 그죠. 네. 다를 수 제가 있겠죠. 드리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제가 해도 죽어도 안 돼. 키메라는 분명히 조금 있는데 뭔가 안 돼. 그러면 제가 막 자구를 막 드려요. 그러면서 자구나 뭐 이렇게 삽수 드리면서 나는 실패했는데 이거 갖다가 혹시 되면은 많이 키우셔가지고 저한테 팔아주세요. 뭐 근데 이러면서. 이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계속 블로그에 식물 일기를 쓰는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기록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기억을 자꾸 까먹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과정은 어떤지 이걸 쓰는 거랑 아예 안 쓰랑은 차이가 엄청 큰 것 제 같아요. 기록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저도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계속 제가 따라가요. 제가 쉽게 보려고. 왜냐하면 얘가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근데 얘가 처음에 어쨌지? 이거 기록에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잊어버린 거고. 알보 그 반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막 10번까지 예, 간다고 예, 보면 예.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으셨죠. 따라가다 보면은 얘 첫 출발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지어가면서 X 눌러가면서 하나씩 다시 보다 보면 키메라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론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를 이렇게 복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단계를 제가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측면도 많아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오늘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